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무토에 대한 영상입니다. 무토, 큰 흙이죠. 큰 돼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무토가 갖고 있는 코드를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시겠어요. 이 무토는요, 양들의 돼지입니다. 양들의 돼지.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동물 양들의 돼지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요. 그 생기가 넘치는 그 양기의 데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무토는요, 기본적으로 건조합니다. 건조하고요. 그리고 열기가 가득합니다. 양기들의 돼지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리고 건조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 열기, 양들의 돼지이기 때문에 열기를 한 몸으로 받아주다 보니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자, 그리고 양기는 대단히 강하고 큰 기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들의 돼지는 큰 돼지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무토를 비교할 때 대단히 높은 산, 그리고 이제 형태에 따라서는 먼지구름으로도 비유를 합니다. 자, 요 부분은 좀 어려운 얘기니까 차차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어떤 때에는 건조한 산악도 되겠죠.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무토는 양간입니다. 양간, 음간이 있죠. 양간이라는 거는 크기가 크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생금을 하지만 작은 금인 신금을 만날 때에는 토생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 무토는 대단히 광활하고 큰 돼지인데 신금은 손바닥만큼 작은 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생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 청간신금은 온도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차가운 성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무토는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건조하고 열기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토가 신금을 만나게 되면요, 토생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금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매금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이 금이 매장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은 무토는 청간신금을, 토생금을 잘 할 수가 없다라는 그 의미와도 일맥상통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큰 금인 경금은 대단히 잘 생합니다. 경금도 온도 자체는 열기를 조금 담고 있습니다. 금은 차가운 성질인데 왜 열기를 담고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요, 이 지지사화 중에 중기에 경금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이유는요, 양기를 시작을 하려 할 때 이미 정리를 하고자 하는 금의 기운을 태동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사화 속에 있는 경금은요, 이 뜨거운 열기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열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기가 있는 무토는, 그리고 또 크기가 큰 무토는 크기도 크고 어느 정도의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경금을 잘 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토일간인데 주변에 경금이 있다. 그러면은 신나서 이걸 생하고 있겠구나. 그리고 생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 무토는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돼지입니다. 돼지의 목적은 뭡니까? 돼지의 목적은 나무, 즉 생명을 키움입니다. 그래서 이 간목이 아니라 이 무토일간이신 분들이 간목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삶의 목적성이 뚜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응용 한번 해볼까요? 을목이 있다면 삶의 목적성은 있으나 대단히 원대하고 큰 포부는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무토는 큰 토양이기 때문에 병화의 생조를 대단히 잘 받습니다. 지지로 내리게 되면 사화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병화 또는 사화가 화생토하는 부분은 대단히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무토는 큰 돼지를 의미합니다. 나의 활동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무토가 옆에 또 하나 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광역역마라고 합니다. 활동 무대가 대단히 넓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를 이동하면서 어떤 업무적으로나 아니면 사적으로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세요. 이것도 이제 응용을 하시게 되면은 사주에서 요쪽이 이제 초년하고 중년이 되겠죠? 아니다. 초년, 장년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중년이고 여기가 말년이겠죠? 여기에 무토가 두 개가 있다.
그럼 초년 그리고 청장년층 때 나는 세계를 왔다 갔다 하거나 활동 무대가 여러 차례 옮겨졌다라고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토가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있다면은 이 경우에는 어떤 광역역마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무토가 기토를 만났다. 자, 나는 드높고 대단히 높은 산이죠. 자, 그런데 기토는 축축하고 또 낮은 땅이 되겠죠. 이제 산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자, 그런데 무토와 기토가 만나게 되면 이 둘이 섞이겠습니다. 그래서 무토 입장에서는 나의 높이가 현실적인 위치로 좀 낮아지고 기토의 입장에서는 나의 위치가 무토와 섞여서 다소 높아지겠죠. 즉 중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뜻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이 무토일간이신 분들은 큰 대지이기 때문에 대단히 좀 존엄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우구스투스. 존엄하고 또 어떤 자존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높으신 편이세요. 그리고 또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역시 높겠죠. 하지만 기토가 있게 되면은 어느 정도 현실 감각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금하고 신금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자, 임수. 이 임수는 큰 물이죠. 대단히 큰 물인데 이 큰 물을 막기에는 무토만큼 제격인 것이 없습니다. 무토는 드넓은 대지고 대단히 건조하고 뜨겁잖아요. 그런데 대단히 차갑고 이 세상에 모든 물을 모아놓은 것 같은 이 거대한 물인 임수를 막기에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아우, 발음 너무 안 좋아. 자, 그래서요. 무토 입장에서 임수는 뭐냐? 편재에 해당합니다. 즉 재물에 해당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사주 구성이 좋고 이 무토가 임수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리고 그 무토가 튼튼하다면 능히 임수를 제방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무토는요, 계수와는 합의 관계입니다. 무게 합을 했더니 화가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앞서 천간합의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합이 되는 원리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무토는 대단히 큰 토지고요. 건조하고 열기가 가득하죠. 자, 그런데 빗물인 계수가 위로 총총총총총총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열기가 아지랑이가 돼서 올라오겠죠. 그래서 무토와 계수가 만나면은 화를 만든다. 이 화가 이제 재앙이 닥친다 할 때 그 화가 아니고요. 화기를 만든다가 되겠죠. 자, 이것이 길이냐 흉이냐는 언제 판단하나 하면요. 이 사람 사주가 대단히 약해서 화기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무토일간 입장에서는 길일 것이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히 신강해서 너무나 뜨거워서 물의 기운이 좋다. 그런데 계수가 와서 합을 했다. 그랬더니 또 화가 나와버렸죠. 그러면 흉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무토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 일간이래. 천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죠. 이것 말고도 드릴 수 있는 말씀이 한 트럭은 있다고요.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한 트럭이 아니고요. 고속버스 대절해가지고 한 1000대 정도 빌려갖고 올 수 있을 정도의 양입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익히시고 그 다음 단계로 가신다면은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세요. 자,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11월 중순이 끝나면은 칠판도 달고 그리고 이제 저도 신뢰를 좀 얻을 수 있게 얼굴도 공개하고 그런 식으로 정식 강의다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자, 지루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